회장님, 뒤에 도둑이 있습니다. 대기업 승계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한 청년이 외쳤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붕어빵 장수였습니다. 그가 가리킨 건 단상 위 임원이었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인가? 도둑은 또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저 청년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건 병원 앞 작은 붕어빵 천막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천막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붕어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죽 그릇을 들어 틀에 붓는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병원 앞 붕어빵 노점, 이곳이 27살 현수의 전부였습니다. 현수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반죽 한 그릇이면 36마리, 오늘 팔린 건 73마리. 남은 반죽으로 21마리를 더 만들 수 있었죠. 이런 계산은 그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5시. 현수는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고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투석이 한창의 시간이었습니다. 3층 투석실 창문을 올려다보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투석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했으니 6시쯤 끝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현수는 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수야, 오늘 장사 좀 됐어? 옆 꽃가게에서 오미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비가 와서요, 좀 뜸하네요. 현수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이런 날엔 따뜻한 거 찾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병원 앞이잖아요. 비 오면 다들 안에만 있으니까요. 그래도 힘내. 비 그치면 손님 올 거야. 오미자의 위로에 현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원 정문에서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어요.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빗줄기가 거세지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노신사의 시선이 현수의 천막에 닿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빗속을 뚫고 천막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가 빗방울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현수는 얼른 한쪽 공간을 비워주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노신사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누군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붕어빵이군요. 노신사가 철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네, 드실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군요. 5개만 주시오. 네, 잠시만요. 현수는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았습니다. 노신사가 10,000원짜리를 내밀자 현수는 손을 멈췄어요. 손님, 이거 2장이에요. 아, 그랬소? 네, 붕어빵은 개당 1,000원이니까 5,000원이고요. 거스름 돈은 5,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아까 병원 안매점에서 뭐 사셨어요? 커피를 한 잔 샀는데 왜 그러시오? 거기서 잔돈을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갑 안에 1,000원짜리가 3장, 500원짜리가 4개 있잖아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가끔 매점에서 커피 사 마시거든요. 거기 커피가 3,500원인데 10,000원을 내셨으면 거스름 돈이 6,500원이어야 하거든요. 노신사가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3장에 500원짜리 4개 합하면 5,000원이었어요. 1,500원을 덜 받으신 거예요. 빗소리만이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노신사는 한동안 현수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그걸 알았소? 그냥요,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요.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지갑 여실 때 잠깐 봤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으면 편하고 안 맞으면 찝찝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노신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자네 이름이 뭐요? 신현수요. 신현수. 노신사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차림의 기사가 내려 우산을 펴들고 뛰어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괜찮소? 노신사는 현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기사가 받쳐든 우산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멀어지는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이라 대체 어디 회장님일까? 현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미자가 꽃가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야, 방금 그 양반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세요? 잠깐 어디서 봤더라. 오미자가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저번에 뉴스에서 봤어. 신성그룹 회장이야. 신성그룹이요? 현수의 손이 멈췄어요. 응, 박용배 회장 뉴스에서 얼굴 봤는데 틀림없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묵은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신성그룹. 12년 전 아버지가 하청업체 대표로 일하던 곳. 아버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붕어빵 타. 아, 네. 타버린 붕어빵을 건져내며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에요, 그냥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12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어머니의 투석이 끝났어요. 현수는 노점을 정리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현수는 이불을 여며들였어요. 오늘 장사는 좀 됐니? 네, 그럭저럭요.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현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쪽방으로 돌아온 현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신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어요. 상자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사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신성그룹 회장이래요. 빗소리에 묻힌 그 말 끝에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부 속 숫자들을 바라보는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숫자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 그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장부 사본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 위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손때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현수가 15살이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신성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던 아버지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린 현수는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 숫자들을 구경하곤 했어요. 아버지, 이 숫자들은 뭐예요?
우리 회사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적어 놓은 거야. 왜 매일 적어요? 귀찮지 않아요? 귀찮지. 근데 이게 중요해. 아버지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못해. 그래서 장부를 잘 봐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 말을 들으며 현수는 숫자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신성그룹 측에서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고발했어요. 3억 원이라는 돈이 아버지 계좌를 거쳐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훔쳤다고요? 말도 안 돼요. 15살 현수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현수야, 아버지 믿지?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그래, 아버지는 그런 짓 안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야. 아버지를 덫에 빠뜨린 거라고.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몰라. 아직은 몰라. 하지만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재판은 일방적으로 흘러갔고 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이리 와봐.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현수를 조용히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장부 사본이야. 아버지가 몰래 복사해 둔 거야. 왜요? 증거야.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증거.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걸로 결백을 밝힐 수 있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숫자들을 제대로 봐줄 거야. 제가 볼게요. 제가 아버지 결백 밝혀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음주 후 심장마비였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에 짓눌려 쓰러진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현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장부 사본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나는 믿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 아닌 거. 그날 이후 현수는 숫자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숫자 속에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새벽 3시, 현수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오늘 만난 그 노신사, 박용배 회장. 그 사람이 신성그룹의 수장이라니. 현수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그 시각 도심의 고급 주택가 용배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정원이 보였어요. 용배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신현수, 용배는 그 이름을 낮게 되뇌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2장 겹쳐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잔돈만 보고 거스름돈 오류를 계산해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요. 청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산이 맞으면 편하고 안 맞으면 찝찝해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용배는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성그룹의 최근 재무제표였어요. 숫자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용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옛날에 했던 말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노점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몸은 습관대로 움직였어요. 철판에 불을 올리고 반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현수야, 얼굴이 왜 그래? 못 잤어? 오미자가 꽃가게 문을 열며 물었어요. 네, 좀 그랬어요.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오미자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회장 양반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정말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인연이라도 있어? 아니요, 처음 뵌 분이에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병원 경비실에서 임기봉이 걸어 나왔어요. 현수야, 아침부터 열심히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머니 상태는 좀 어떠셔? 그럭저럭이요. 오늘도 투석 있어요. 그래, 힘내라. 젊은 게 고생이 많아. 감사해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기봉은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남긴 장부 사본. 그 속에 무언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증거.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믿어요.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같은 시각, 신성그룹 본사. 용배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그 청년의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왠지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한편 병원 앞 천막. 현수는 손님을 맞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그 숫자들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흔적 속에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요. 현수는 3층 투석실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투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 현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억울함, 제가 꼭 밝혀낼게요. 그 다짐을 담은 눈빛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노점을 열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철판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오늘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요즘 들어 투석 비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마음이 더 조급했습니다. 붕어빵 한 마리에 1,000원, 하루에 100마리를 팔아야 겨우 병원비를 맞출 수 있었어요. 현수야, 이거 봤어? 오미자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모? 아까 구청 직원이 돌리고 갔어. 우리한테만 준 게 아니야. 현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 통보.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철거요? 갑자기요? 그러게, 나도 방금 알았어. 오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상금도 나온대. 근데 금액 봐봐. 현수는 종이 아래쪽을 확인했어요. 노점 철거 보상금 200만 원. 200만 원이요? 이게 다예요? 그러게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오미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꽃가게도 똑같아. 이걸로 뭘 어쩌라고. 현수는 다시 한번 통보서를 읽었어요. 시행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진개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어요. 현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임기봉이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순찰을 돌고 오는 길인 듯 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기봉 아저씨, 이거 보세요. 현수가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기봉은 종이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네, 재개발이라. 아저씨, 성진개발이라는 회사 아세요? 성진개발?
기봉이 이마를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맞다. 그거 신성그룹 계열사야. 현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신성그룹이요? 응, 신성건설 자회사로 알고 있어. 재개발 사업 전문으로 하는 데야. 현수는 통보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성그룹. 또 신성그룹이었어요.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이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현수야, 얼굴이 왜 그래? 오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신성그룹 회장을 만난 지 며칠 만에 철거 통보라니. 이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지. 오미자가 이를 갈았어요. 상인을 소집해야겠어. 다들 모여서 대책 세워야지. 그래요, 이모, 그게 좋겠어요. 현수, 너도 와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점심때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병원 앞 노점 상인이 12명, 주변 작은 가게 주인이 8명, 모두 20명 남짓이 오미자의 꽃가게 앞에 모였어요. 저마다 얼굴에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통보서 받았지? 오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200만 원이 말이 돼? 내가 이 자리에서 15년을 장사했어. 맞아. 나도 10년 넘었어. 과일 장수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동안 낸 세금이 얼만데 200만 원으로 쫓아내겠다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떡볶이 장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기업이잖아. 신성그룹 계열이라며. 그러니까 더 싸워야지. 오미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어붙일 거야. 현수는 한쪽에 서서 상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신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2년 전 아버지도 이렇게 무력하게 당했을 거예요.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현수야, 넌 어떻게 생각해? 오미자가 물었습니다. 저요? 그래, 젊은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지.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일단 시행사 측이랑 협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협상? 네, 보상금 인상 요구하고 안 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요. 그게 될까?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죠. 가만히 있으면 밀리기만 해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시행사에 항해 서한을 보내고 다음 주에 구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현수는 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판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현수는 다시 불을 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성그룹이 왜 하필 이곳을 재개발하려는 걸까? 병원 앞 허름한 노점 거리가 그렇게 가치 있을 리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의 투석이 끝났어요. 현수는 노점을 정리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장사는 됐니? 네, 그럭저럭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눈썰미는 여전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재개발 통보가 왔어요. 재개발? 네, 2달 안에 노점을 비워야 한대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장사는 어떻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걱정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네, 어머니. 병실을 나온 현수는 복도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이름이 또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현수는 느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낡은 장부 사본을 펼쳐들었습니다. 아버지 사건과 이번 재개발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현수의 눈이 숫자들 위를 훑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현수가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장부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노점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양복 차림의 기사가 내려 현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신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현수는 눈을 깜빡였어요. 회장님이요? 누구요? 신성그룹 박용배 회장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요? 저는 모릅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현수는 망설였어요. 신성그룹 회장이 자신을 왜 찾는 걸까? 재개발 때문일까? 아니면 그날 붕어빵 가게에서의 일 때문일까? 현수야, 무슨 일이야? 오미자가 꽃가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어디? 금방 올게요. 노점 좀 봐주세요. 현수는 대답을 피하고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신성그룹, 아버지를 파멸시킨 회사, 그 회장이 자신을 부르다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현수는 긴장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레스토랑 안은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박용배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병원 앞에서 봤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현수를 보자 용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했어요. 어서 오게 앉게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현수는 인사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용배는 잠시 현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성격이 급하군. 앉게 얘기 좀 하세. 현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했지만 용배가 손을 저었어요. 나중에 하지. 먼저 할 얘기가 있네. 그날 자네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더군. 용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지? 그게 왜요? 나도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네.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용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은 흔치 않아. 현수는 대답 없이 용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용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요? 장부가 이상하네. 숫자가 너무 깔끔해. 그게 왜 문제입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다는 게 문제야. 용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누군가 조작하고 있다는 뜻일세.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부 조작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 아버지도 조작된 장부 때문에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장부를 봐줬으면 하네. 용배가 말했습니다. 공식 라인은 믿을 수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검토해줄 사람이 필요해. 왜 저요? 저는 그냥 붕어빵 장수예요. 그날 자네가 보여준 능력이면 충분해. 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내부 장부를 볼 수 있다면 아버지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어요. 조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용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부담하지. 비밀은 당연히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 더요. 뭔가 제가 원하는 자료는 다 볼 수 있어야 해요. 용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대담하군. 좋네. 그렇게 하지. 현수는 용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버지를 파멸시킨 회사의 회장인데.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수가 대답했어요. 용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네. 자료는 내일 보내주겠네. 전산 접근은요? 그건 위험해. 출력물로만 줄 수 있네. 알겠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신성그룹 내부의 비밀. 그 안에 아버지의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노점으로 돌아오자 오미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차가 엄청 좋던데. 그냥 아는 분이요. 아는 분? 재벌이야? 현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비밀이에요, 이모. 에이, 재미없어. 그날 밤 현수는 쪽방에서 아버지의 장부 사본을 다시 펼쳤어요. 내일부터 신성그룹의 장부를 보게 된다. 이 낡은 장부와 비교하면 뭔가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찾아내는 건 이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현수는 노점 영업을 마친 후 쪽방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성그룹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현수는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출, 비용, 이익, 모든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용배 회장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현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들을 다시 살폈어요.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요. 현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종이 위를 훑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 현수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매출 성장률이었어요. 성광물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1년차 매출 12억, 2년차 매출 24억, 3년차 매출 48억. 정확히 2배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정확한 성장률은 불가능했어요. 이건 너무 깨끗해.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계절 변동, 경기 영향, 거래처, 사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마치 계산기로 찍어낸 것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현수는 다른 거래처들의 성장률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해는 오르고 어떤 해는 내리고 그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성광물산만 유독 달랐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거래 금액의 원 단위였습니다. 다른 거래들은 3,250만 7,892원처럼 복잡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성광물산과의 거래는 모두 딱 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12억 원, 24억 원, 48억 원. 원 단위가 전부 0이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현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실제 거래에서 이렇게 깔끔한 금액이 나올 리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거였습니다. 현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분석했어요. 성곽물산 외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거래처가 3곳 더 있었습니다. 진흥상사, 대한유통, 명성건설 모두 정확히 2배씩 성장하고 금액은 딱 떨어졌어요. 이 4곳의 거래 금액을 합산하니 3년간 총 360억 원이었습니다. 현수는 숨을 멈췄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간 걸까? 실제 거래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거래인지. 다음 날 현수는 용배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현수는 분석 결과를 정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4곳 거래처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가? 성장률이 너무 정확해요. 매년 정확히 2배씩 늘어납니다. 용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 말해보게. 그리고 거래 금액이 전부 딱 떨어집니다. 원 단위가 다 0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용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건가?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겠나? 일주일 정도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네. 필요한 자료가 더 있으면 말하게. 네, 그리고 회장님. 뭔가 이 거래들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용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사장이네, 서강철. 현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서강철 부사장이요. 그래, 재무 쪽은 전부 그 사람 소관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강철 부사장. 그 사람이 이 모든 조작의 배후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쪽방에 도착한 현수는 아버지의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자료와 지금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아버지 회사와 거래하던 신성그룹 담당 부서.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패턴이야.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장부에도 비슷하게 깔끔한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명확했어요. 누군가 오래전부터 같은 수법을 써온 거였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친 범죄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비밀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현수가 속삭였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숫자들 사이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밤이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밤새 2 장부를 비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2년 전 자료와 신성그룹의 최근 자료. 숫자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씌워진 횡령 금액은 3억 원이었어요. 정확히 3억 원. 현수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신성그룹 장부에서 같은 금액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곽물산 거래 내역 중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차 4분기 특별 지출 3억 원.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금액만 같은 게 아니었어요. 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3억 원, 정확히 3억 원.
12년 전 아버지에게 씌워진 금액과 1원의 차이도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현수는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금액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춘 거였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몰린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당시 신성그룹 측은 아버지 회사 계좌를 통해 3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돈을 만진 적이 없다고 했죠. 누군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거쳐서 돈을 빼돌리고 누명을 씌운 거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종이에 가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12년 전부터 신성그룹 내부에서 횡령이 있었다. 둘, 그 돈을 빼돌리기 위해 아버지 회사를 이용했다. 셋,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어. 현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현수는 용배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어요. 무슨 일인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현수가 정리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용배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12년 전 횡령 사건 기억하세요? 12년 전? 무슨 사건 말인가? 하청업체 대표가 3억 원 횡령한 사건이요. 용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 그 하청업체 대표가 제 아버지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용배는 현수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자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수가 용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장님을 위해서도요. 용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건 나도 기억하네. 기억하세요? 당시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뭐가요? 너무 깔끔하게 끝났거든. 범인이 바로 잡히고 증거도 명확하고. 용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깔끔했어. 현수는 자료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에게 씌워진 금액과 성광물산 특별 지출 금액이 똑같아요. 3억 원. 네, 원 단위까지 정확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같은 사람이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2년 전에도 지금도요. 용배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강철이 12년 전에도 재무 담당이었나? 네, 확인해 봤어요. 당시 재무이사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짓을 해왔다는 건가?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해요. 용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회장님, 30년을 함께 일했어. 형제처럼 믿었는데. 용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하게. 어떻게? 외부 자료가 필요해요. 성광물산 같은 거래처의 실제 존재 여부요. 용배가 돌아섰습니다. 그건 위험하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용배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용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빚진 셈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지금의 비리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쪽방에 도착한 현수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현수가 낮게 속삭였어요. 반드시 밝혀낼게요. 누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용배 회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노점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날 오후 검은 세단이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려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신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긴장이 됐습니다. 신성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현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용배 회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서강철 부사장이었습니다. 안께 용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수는 자리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네가 신현수인가? 서강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신동혁의 아들이라면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사해봤지 자네 정체를. 서강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사기꾼 아들이 회장님께 접근한 거야. 뭐라고요? 아버지처럼 사기치려고 작정했구만. 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잖아. 법원 판결도 났고. 그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군. 현수는 용배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용배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어. 서강철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복수심에 회사를 망치려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한 건 사실이야.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현수가 서강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 있나? 있어요. 장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장부는 자네가 조작한 거겠지. 뭐라고요? 회장님 보셨잖습니까? 서강철이 용배를 향해 말했어요. 이자가 회사 자료를 빼돌려서 조작한 겁니다. 용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현수 씨, 회장님, 오늘부로 자네와의 협력은 끝이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네. 용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게.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용배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를 믿으셨잖아요. 미안하네. 제가 보여드린 자료 다 진짜예요. 알겠네. 이만 가보게. 용배는 끝내 현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서강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앞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점은 그대로 있었지만 현수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현수야, 어디 갔다 왔어? 오미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냥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였어요. 현수는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요. 수술비는요?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수의 앞이 캄캄해졌어요. 5천만 원.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현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장의 신뢰도, 어머니의 건강도,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현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걸.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낮에는 노점을 지키고 밤에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수술비 5천만 원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수야. 오미자가 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 얼마나?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오미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니 그게 어디서 나와?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형편이 안 돼. 재개발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괜찮아요. 이모,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해. 알았지? 네, 감사해요.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임기봉을 만났습니다. 현수야, 어머니 상태가 어떠셔? 많이 안 좋아요, 아저씨. 그래, 걱정이구나. 기봉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있잖아, 내가 좀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거요? 며칠 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병원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 양복요? 응, 자꾸 너를 쳐다보더라. 뭔가 수상해서 말해주는 거야.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조심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봉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병실로 올라가는 길,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강철이 사람을 보낸 게 분명했어요. 자신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현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오미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현수야, 이것 좀 봐. 뭔데요? 내가 꽃 배달 갔다가 들은 건데. 오미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성광물산 있잖아.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광물산이요? 그걸 어떻게? 꽃 배달 간 회사 직원이 얘기하더라고. 성광물산이 유령회사래. 유령회사요?
응, 사무실은 있는데 사람이 없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래.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모,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야. 거기 직원이 예전에 성광물산 조사한 적 있대. 왜요? 거래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대. 근데 실체가 없더래. 이건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현수는 흥분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모, 그 직원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왜? 필요해? 네, 꼭 만나봐야 해요. 알겠어, 알아볼게. 그날 밤 기봉이 또 찾아왔어요. 현수야, 내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 뭔데요, 아저씨? 병원 CCTV 말이야. CCTV요? 며칠 전에 신성그룹 사람들이 왔잖아. 그 장면이 다 찍혀 있어. 현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왜요? 그날 너 데려간 사람들 얼굴이 다 나와.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기봉이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복사해뒀어. 아저씨,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경비실 CCTV 담당이니까. 현수는 USB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고맙긴. 내가 고생하는 거 다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기봉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라. 젊은 게 그렇게 풀 죽어 있으면 안 돼. 이틀 후 오미자가 연락처를 가져왔어요. 현수는 바로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성광물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유령 회사예요. 사무실 주소지에 가봤는데 빈 공간이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요? 멀쩡해요.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거래 내역도 있고. 근데 실체는 없다? 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예요. 현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당시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요. 빈 사무실 사진이요.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드릴게요. 저도 그때 찜찜했거든요. 현수는 사진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서강철이 12년 넘게 써온 수법이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온 현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장부 분석 결과, CCTV 영상, 유령회사 증거 사진.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됐어. 현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이 증거를 공개할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신성그룹 승계 기자회견이 있다는 걸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현수가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참이었어요. 기자회견 당일이 밝았습니다. 현수는 새벽부터 눈을 떴어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정장이었어요. 조금 헐렁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USB와 정리한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성공하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봤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현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기자회견장은 신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어요. 현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사 앞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신성그룹 승계 발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늘 박준서가 공식 후계자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수는 인파 사이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보안 요원이 막아섰습니다. 초청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입장이 안 됩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용배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현수가 말했어요. 신현수가 왔다고요. 신현수요? 네, 회장님이 아실 겁니다. 보안 요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따라오십시오. 현수는 안내를 받아 대강당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곧 회장과 후계자가 등장할 자리였습니다. 현수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잠시 후 무대 위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박용배 회장, 서강철 부사장, 그리고 박준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용배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어딘가 지치고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성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서강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랜 검토 끝에 결정했습니다. 박준서 전무가 신성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박준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었어요. 현수는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지만 현수가 더 빨랐습니다. 잠깐만요. 현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현수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저 사람 뭐야? 누구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 서강철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준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용배 회장만이 묘한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현수가 용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저자를 끌어내. 서강철이 소리쳤어요. 보안 요원들이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 말만 들어주세요. 현수가 외쳤어요. 신성그룹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멈췄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말해보게. 용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강철이 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자는 사기꾼입니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해. 용배가 서강철을 제지했어요. 말해보게, 신현수 씨. 현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12년 전 횡령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신동혁의 아들입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아버지의 억울함과 신성그룹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퍼졌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준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용배 회장은 말없이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회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자료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이건 신성그룹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성광물산, 진흥상사, 대한유통, 명성건설, 이 네 곳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가? 서강철이 비웃었어요. 이 네 곳은 유령회사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수는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성광물산 사무실 주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빈 공간이에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3년간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빠져나간 돈이 360억 원입니다. 서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조작이요? 현수가 서강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현수는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병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신성그룹 직원들이 저를 감시하던 장면이에요. 그게 뭘 증명하는데?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저를 막으려 했다는 걸 증명하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12년 전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 전 제 아버지는 3억 원 횡령 혐의로 누명을 썼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장부 사본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신성그룹과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에게 씌워진 횡령 금액 3억 원과 성광물산 특별 지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당안이 술렁거렸어요.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강철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 사람은 복수심에 눈이 먼 겁니다. 복수요?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현수는 용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는 아버지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용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보안 요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배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현수 씨 말이 사실인가? 용배가 서강철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용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12년 전 그 사건, 자네가 꾸민 건가? 서강철이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답해. 용배가 다그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죽게 만든 게 회사를 위한 거야? 용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을 믿었는데 이게 자네 본 모습이었어? 박준서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닥쳐. 용배가 박준서를 노려봤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용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승계 발표는 취소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서강철 부사장과 박준서 전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강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자수하게, 그게 자네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야. 용배의 말에 서강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용배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네. 용배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한테, 그리고 자네한테. 회장님,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어. 용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 수술비는 내가 책임지겠네. 감사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병실에서 눈을 뜬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한 달 후, 병원 앞 붕어빵 천막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개발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현수야, 장사 잘 되네. 오미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모. 이제 좀 살 것 같아. 기봉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붕어빵이 노릇하게 익어갔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작은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름을 되찾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수가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앞 붕어빵 천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현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